새벽 5시 30분.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이른 시각, 67세의 김민호님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불 속이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마냥 포근하게만 느껴지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퇴직 후 5년 그에게는 매일 아침 찾아오는 몸의 권태기가 있었습니다. 현직에서 은퇴하신 후 처음 몇 달은 그야말로 자유를 만끽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지옥철에서 해방되었다는 기쁨도 잠시, 쳇바퀴 갔던 일상이 멈추자 몸도 마음도 함께 멈춰버리는 듯한 공허함을 느끼셨습니다. 출근이라는 목표가 사라지니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도 옅어졌습니다. 간신히 몸을 일으켜도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귀찮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뿐했던 산책도 이제는 허리가 뻐근해져서 중간에 쉬어야만 했습니다. 활력 있게 움직여야 할 노후에 오히려 몸이 둔해지고 삶의 흥미까지 잃어가는 것 같아 스스로에게 실망감마저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남은 인생을 이렇게 기력 없이 보내야 할까? 하는 위기감이 들 때쯤 민호님은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하체 근육의 중요성에 대한 건강 프로그램을 보게 되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하체가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관리하지 않은 결과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의식하지 않았던 하체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최종 관문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절감하셨습니다. 어르신들께 운동은 취미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이 한마디가 민호님의 가슴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드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면 해볼 수 있겠다는 작은 희망이 생기셨습니다. 그때부터 민호님은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검색하기 시작하셨고 마침내 스쿼트라는 최고의 운동을 발견하셨습니다. 민호님은 처음에는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벅지가 후들거려서 5개도 겨우 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꾸준히 횟수를 늘려가시면서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이 지나자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훨씬 가벼워지셨고 이불 속의 권태감 대신 오늘은 뭘 할까? 하는 작은 설렘이 자리 잡기 시작하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숨이 덜 차고 힘이 없어서 헛디뎠던 경험도 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몸이 활기차게 움직이니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도 긍정적으로 바뀌셨다고 합니다. 그저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의 반복일 뿐인데 민호님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뒤바꿀 수 있는 강력한 씨앗이 되어준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님들은 혹시 어떠신가요? 노화라는 이름 아래 무기력함이나 만성적인 통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하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전신 건강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스쿼트는 단순히 다리 근육을 키우는 것을 넘어 우리의 혈액순환, 자율신경, 그리고 삶의 의지까지도 조절하는 최고의 전신 건강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무기력했던 몸에 넘치는 활력이 샘솟고 10년 전보다 더 가벼운 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민호님처럼 생활 속 알찬 건강 정보를 모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을 지속적으로 응원해 주시는 것은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민호님의 체험을 통해 스쿼트가 우리 몸에 선사하는 놀라운 기적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김민호님은 스쿼트를 시작하기 전 자신의 몸이 마치 연료가 떨어진 자동차 같다고 느끼셨습니다. 아침에 시동을 걸 수는 있지만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엔진이 과열되고 힘을 잃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특히 다리가 그랬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고 조금만 서 있어도 무릎이 쑤시거나 허리가 아파왔습니다. 주변 친구분들도 나이가 들면 다들 그렇지 뭐 하며 무심히 넘기셨지만 민호님은 이대로 주저앉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노년의 활동의 자유를 잃는다는 것은 그저 거동이 불편해지는 것을 넘어 인생 전체의 즐거움을 잃는 일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노화로 인해 인체에 여러 기능 저하가 일어나지만 그 중에서도 하체 근력의 저하가 가장 치명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20대를 정점으로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널쩍다리 근육인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근육은 상체 근육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사라집니다. 통계적으로는 70세가 되면 젊을 때 근육량의 3분의 1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민호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눈에 띄게 줄어든 상체 근육에만 신경 쓰셨지 보이지 않는 하체 근육의 소실이 그렇게 심각할 줄은 모르셨던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하체 근육이 계속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균형 감각을 잃게 되고 발이 걸려 넘어지기 쉬워지며 작은 낙상 사고에도 골절의 위험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나이 든 분들에게 낙상은 회복하기 매우 어려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곤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하체 근육 저하가 단순한 거동 불편을 넘어 전신 질환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 약 70%는 중력의 영향으로 하체에 모여 있습니다. 이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힘껏 밀어 올려 전신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체 근육입니다. 이 근육들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마치 차규기처럼 혈액을 짜올리는데 이것을 우리는 근육 펌프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하체 근력이 약해지면 이 펌프 기능이 약해지고 심장은 이 부족한 펌프 기능을 보충하기 위해 더 세게 뛰어야 합니다. 그 결과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 활동에 무리가 오며 두근거림, 숨참, 냉증, 부종 등 온몸에 악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민호님은 그제야 자신이 겪던 만성적인 피로와 다리 부종, 쉽게 숨이 차는 증상들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하체 근력의 부족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하체 근력이 줄면 체내에서 당이 소비되기 어려워져 혈당치가 오르기 쉽고 이는 곧 당뇨병의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근육이 줄어들면 뼈에 가해지는 자극도 줄어들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도 커집니다. 뼈는 근육을 사용할수록 자극을 받아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강한 분일수록 뼈의 강도도 높다는 연구 결과는 스쿼트가 근육과 뼈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일석이조의 운동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민호님은 스쿼트를 시작하면서 이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셨습니다. 스쿼트는 바로 이 하체 근육의 소실을 막고 강력한 근육 펌프 기능을 되살려주는 가장 효율적인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기구도 필요 없고 장소도 가리지 않는 이 간단한 동작이 우리 시니어님들의 노후를 천국으로 만들지 지옥으로 만들지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민호님처럼 무거운 다리를 가볍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스쿼트의 놀라운 효능에 더욱 귀 기울여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본론에서는 스쿼트가 무너진 혈액순환 시스템을 어떻게 다시 세우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호님은 스쿼트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전에 없던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바로 손발의 냉증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갱년기를 겪으신 이후로 겨울이 아니어도 손끝과 발끝이 시리고 차가워 잠을 설치는 날이 많으셨는데 따뜻한 기운이 몸 전체로 퍼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비밀은 바로 스쿼트가 활성화시킨 혈액순환 시스템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심장이 펌프처럼 혈액을 내보내면 이 혈액은 동맥을 거쳐 온몸 구석구석을 돌고 다시 정맥을 통해 약 1분 만에 심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혈액순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 이 혈액의 흐름이 마치 정체된 시골 길처럼 느려지고 막히기 쉬워집니다. 운동 부족, 호르몬 변화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모세혈관의 수 감소와 기능 저하 때문입니다. 모세혈관이라고 하면 아주 가느다란 실핏줄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혈관은 전신혈관의 무려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소와 영양분을 실제로 세포에 전달하는 유일한 통로이자 노폐물을 수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이 모세혈관의 수가 최대 40%까지 줄어들고 그 기능도 약해진다고 합니다.
모세혈관이 줄어들면 심장이 아무리 열심히 피를 내보내도 구석구석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도 파이프가 막혀 물이 졸졸 흐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민호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몸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였는지 깨달으셨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니 뇌에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 치매의 위험이 커지고 심장에 무리가 가서 심장병이나 뇌 질환의 위험률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혈액에 노폐물이 쌓여 혈관이 굳어지는 동맥경화와 당뇨병의 위험도 함께 증가합니다. 이때 스쿼트가 기적의 해결책으로 등장합니다. 본론 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쿼트는 하체 근육을 단련하여 강력한 근육 펌프 기능을 만들어냅니다. 하체 근육이 튼튼해지면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액의 흐름이 힘을 얻게 됩니다. 이 강력한 펌프 작용은 단순히 큰 혈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혈류량이 늘어나면서 잠자고 있던 모세혈관까지 다시 활성화시키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마치 막힌 시골길에 힘센 물줄기를 흘려보내 다시 길을 트는 것과 같습니다. 스쿼트를 꾸준히 하여 온몸에 맑고 깨끗한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면 그 효과는 정말 광범위합니다. 면역력 향상은 물론 만성적으로 시달리던 목 결림과 어깨 결림이 개선됩니다. 피부 세포에도 영양분이 잘 전달되어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며 체내의 독소 제거 능력도 향상됩니다. 민호님은 스쿼트를 통해 냉증이 사라진 경험을 하시면서 스쿼트가 자신의 제2의 심장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셨습니다. 하체 근육을 단련함으로써 심장이 해야 할 일을 일부 덜어주고 온몸의 순환을 책임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스쿼트는 노화로 인해 무너지는 혈액순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복구하는 최강의 운동입니다. 기력이 없다고 가만히 앉아만 계신다면 혈액순환은 더욱 악화되고 노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호님처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스쿼트를 실천하셔서 온몸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을 가득 실은 맑은 피가 힘차게 흐르는 활력을 되찾으시기를 응원합니다. 다음 본론에서는 스쿼트가 우리 마음의 균형인 자율신경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민호님은 스쿼트를 꾸준히 하면서 몸의 변화뿐 아니라 마음의 평온함까지 얻으셨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텔레비전 뉴스에도 쉽게 감정이 격해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쿼트를 하고 난 후에는 마치 마음속에 잔잔한 호수가 생긴 것처럼 평온해지셨다고 합니다. 이 현상의 배후에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숨어 있습니다. 자율신경이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스스로 심장 박동, 혈압, 체온 조절, 소화운동, 면역 기능 등 생명 유지를 위한 핵심 기능을 관장하는 신경 시스템입니다. 마치 건물의 자동 제어 시스템과 같아서 뇌의 명령 없이도 독자적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성은 30세, 여성은 40세를 기점으로 이 자율신경의 활동이 점점 둔해지고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불면증, 만성 피로, 소화불량뿐 아니라 민호님처럼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작은 스트레스에도 쉽게 무너지는 정신적인 불안정을 겪게 됩니다. 자율신경은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뉩니다. 교감신경은 자동차의 엑셀러레이터처럼 몸을 긴장시키고 활성화하며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큰 힘을 내게 하는 것도 이 교감신경의 역할입니다. 반면에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처럼 몸을 이완시키고 평온하게 만들며 혈관을 적당히 이완시켜 혈압을 낮춥니다. 건강한 상태란 이 두 신경이 높은 수준에서 서로 균형을 이루는 상태입니다. 즉, 활력이 넘치면서도 교감신경 동시에 마음이 차분한 부교감신경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주로 부교감신경의 활성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브레이크 기능이 약해지니 몸과 마음이 쉽게 긴장하고 흥분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민호님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느끼셨던 것도
바로 이 부교감 신경의 활성도가 낮아져 마음이 쉬이 평온해지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쿼트가 어떻게 이 자율신경의 균형을 되찾아 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느리고 깊은 호흡에 있습니다. 스쿼트는 헬스장에서 하는 격렬한 운동과 달리 4초에 걸쳐 천천히 내려가고 다시 4초에 걸쳐 천천히 올라오는 슬로우 운동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 느린 동작에 맞춰 숨을 내쉬며 내려가고 숨을 들이마시며 올라오는 의식적인 깊은 호흡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깊은 호흡을 하면 목 부위에 있는 압수용체라는 센서가 자극을 받게 되는데 이 압수용체가 바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즉, 스쿼트의 느린 동작과 함께 의도적으로 깊은 호흡을 반복하면 떨어진 부교감신경의 활성도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민호님은 스쿼트를 하면서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 운동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며 집중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6개월을 꾸준히 하신 결과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더욱 활발해져서 뇌에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니 집중력과 직감력까지 좋아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자율신경의 균형을 되찾으면 몸, 뇌, 마음이 모두 최상의 효율을 발휘하게 됩니다. 민호님처럼 감정의 평온과 맑은 정신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스쿼트를 하실 때 몇 개를 하느냐보다 얼마나 느리고 깊게 호흡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민호님은 스쿼트의 효과에 확신을 갖게 되신 후 더 이상 하기 싫은 의무가 아니라 즐거운 건강 습관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호님이 스쿼트를 시작하신 후 뜻밖에도 허리 통증이 완화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아니었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를 펴기가 힘들었는데 스쿼트를 꾸준히 하자 허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스쿼트는 하체 운동인데 어떻게 허리 통증까지 개선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스쿼트가 전신 운동이며 정확한 자세가 곧 의학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스쿼트는 단순히 허벅지 근육만 사용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쪼그려 앉는 동작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전신의 근육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하체 근육인 대퇴사두근, 엉덩이 근육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코어 근육과 척추 기립근도 함께 단련됩니다. 특히 허리 통증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스쿼트를 할 때 허리를 곧게 펴고 엉덩이를 뒤로 빼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코어 근육과 척추 주변의 심부 근육이 강화됩니다. 이 근육들이 튼튼해지면 허리에 가해지는 일상적인 부담이 줄어들어 민호님처럼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효과는 바른 자세를 전제로 합니다. 잘못된 자세는 오히려 무릎 관절이나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민호님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확립하신 스쿼트의 10가지 수칙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최고의 건강 효과를 위한 스쿼트 10가지 수칙. 1.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활력을 만듭니다. 아침에는 부교감신경을 깨우고 저녁에는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2. 천천히 한다. 4초에 걸쳐 내려가고 다시 4초에 걸쳐 올라오는 슬로우 동작을 기본으로 합니다. 근육에 가해지는 부하를 높이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핵심입니다. 3. 무릎은 90도보다 깊이 구부리지 않는다. 너무 깊이 내려가면 무릎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허벅지에 의식을 집중한다. 내가 의식한 근육이 실제로 더 많이 움직여 운동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5. 허리를 구부리지 않는다. 엉덩이와 머리를 가능한 한 바닥과 수직으로 유지하고 허리를 곧게 펴서 복부와 코어에 힘을 줍니다. 6. 깊이 호흡한다. 내려갈 때 입으로 숨을 내쉬고 올라올 때 코로 숨을 들이마시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7. 식사 전에 한다. 위장이 쉬는 동안에 하는 것이 몸에 주는 부담이 적고 식후에 하는 것보다 혈당 조절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8.
샤워나 목욕 전에 한다. 샤워나 목욕 후에는 몸이 이완되어 부교감 신경이 극도로 활성화되므로 졸음이 와서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9. 운동 후 넉넉한 옷을 입는다. 몸에 꽉 끼는 옷은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편안한 복장으로 갈아입어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10. 통증을 느끼면 즉시 중단한다.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살피면서 천천히 횟수와 강도를 조절하여 재개합니다. 잘못된 스쿼트 자세, 피해야 할 동작, 호흡을 충분히 하지 않거나 멈추는 행위,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과도하게 나오는 자세, 양발의 간격이 어깨 너비보다 좁은 자세, 허리를 굽히거나 등이 구부러지는 자세. 이 수칙들을 지키며 스쿼트를 할 때 비로소 스쿼트는 하체 단련을 넘어 혈액순환, 자율신경, 그리고 전신 근육 강화를 아우르는 최고의 전신 건강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민호님처럼 정확한 자세를 통해 허리 통증까지 개선하는 놀라운 효과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김민호님은 스쿼트를 하면서 예상치 못한 또 하나의 기쁜 변화를 맞이하셨습니다. 바로 체지방이 줄어들고 몸무게가 자연스럽게 감소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와 똑같이 드시는데도 나이가 들수록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어느 날 몸이 확연히 가벼워진 것을 느끼고 체중계에 올라가 보니 6개월 만에 4kg이 빠져 있었습니다. 민호님은 특별히 식단을 조절하거나 다른 힘든 운동을 하신 것이 아니었기에 이 결과에 크게 놀라셨다고 합니다. 스쿼트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체질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기초 대사량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은 20대를 기점으로 10년마다 약 100kcal씩 감소합니다. 젊을 때와 똑같이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당연히 살이 찌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근육량, 특히 하체 근육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기초 대사량과 근육량은 정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덩어리인 하체를 스쿼트로 단련하면 기초 대사량이 저절로 늘어납니다. 근육이 늘어난다는 것은 곧 우리 몸이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는, 지방을 더 잘 태우는 체질로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민호님은 스쿼트 덕분에 나이살이라는 고민에서 벗어나 가볍고 날씬한 몸을 되찾으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스쿼트가 시니어님들에게 가져다주는 삶의 질을 높이는 기적 같은 변화들이 또 있습니다. 요실금 예방 및 개선. 여성 시니어님들에게 특히 고민이 되는 요실금의 주요 원인은 골반저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골반저 근육은 방광과 자궁, 직장을 받쳐주는 중요한 근육입니다. 스쿼트를 할 때 허벅지 안쪽에 모음근 내전근이 단련되는데 이 모음근이 골반저 근육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스쿼트로 모음근을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골반저 근육까지 강화되는 효과가 있어 요실금 예방으로 이어집니다. 과거에는 재래식 화장실이나 좌식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쿼트 동작을 했지만 현대의 좌변기와 소파 생활은 이 근육을 퇴화시켰습니다. 스쿼트는 현대 사회에서 골반저 근육을 의식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만성 통증, 어깨목 결림 해결. 스쿼트는 온몸의 혈액순환을 극적으로 개선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뭉치고 굳어 있던 근육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산소 결핍으로 쌓여 있던 젖산 같은 피로 물질이 빠르게 회수되면서 민호님처럼 만성적으로 시달리던 어깨 결림이나 목 결림 같은 통증이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통증으로 굳어 있던 몸이 유연성을 되찾고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변비 개선. 스쿼트 동작은 배의 근육을 사용하며 깊은 호흡을 함께 하기 때문에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합니다. 하체의 근육 펌프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전신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것도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성적인 변비를 개선하는 데도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민호님은 스쿼트 하나로 자신의 몸이 복합적인 건강 보물창고처럼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단순히 걷고 뛰는 것을 넘어 몸의 근본적인 시스템인 대사, 순환, 신경, 그리고 배출 기능까지 모두 최적화하는 스쿼트의 힘을 믿고 오늘부터라도 꼭 실천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다음 결론에서는 민호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시니어님들이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운동을 지속해야 할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민호님은 이제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스쿼트부터 시작하십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던 무기력했던 아침은 사라지고 이제는 힘차게 스쿼트를 시작하며 그날 하루의 활력을 스스로 만들어 내십니다. 민호님은 스쿼트를 꾸준히 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깨달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신력만으로 몸의 노화를 이겨낼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마음먹기에 달렸다. 정신 차리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몸이 무거워지면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하셨습니다. 활기차게 살자는 적극성과 그것을 실현해주는 가벼운 육체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하체 근육이라는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스쿼트를 통해 몸소 증명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 스쿼트가 노화로 인한 세 가지 변화, 즉 근력 저하, 혈액순환 악화, 자율신경계 불균형을 한 번에 극복할 수 있는 최강의 건강법임을 확인했습니다. 스쿼트는 전신 근육을 효율적으로 단련하여 활동의 자유를 되찾고 낙상과 골다공증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스쿼트는 하체의 강력한 근육 펌프를 되살려 전신의 맑은 피를 순환시키고 치매, 심장병, 냉증의 위험을 낮춥니다. 스쿼트의 느리고 깊은 호흡은 부교감신경의 스위치를 켜서 마음의 평온을 되찾아주고 긍정적인 생각과 활력을 선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아무리 효과적인 운동이라도 잠깐 반짝하고 그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스쿼트는 헬스장에 갈 필요도 비싼 기구를 살 필요도 없습니다. 집 안 어디에서나 잠깐의 시간만 내어 매일 꾸준히 실천하기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민호님은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해서 스쿼트를 하신 것이 남은 인생을 통틀어 가장 잘한 결정이었다고 확신하셨습니다. 시니어님, 오늘부터 민호님처럼 1일 1스쿼트를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완벽한 자세를 만들려고 애쓰기보다 4초에 내려가고 4초에 올라오는 느린 호흡에만 집중하며 10개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10년 후의 당신의 걸음걸이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스쿼트를 통해 무기력함을 이겨내고 활력이 넘치는 인생 후반전을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응원하며 민호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깊게 호흡하며 천천히 쪼그려 앉는 그 동작이 바로 당신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가장 강력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날마다 똑똑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시니어님들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